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네, 화요일 순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안민석 민주당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보름만이네요. 네, 지난주에 못 뵈가지고 네, 제가 지난주에 예, 잠시 그 지방에 네, 휴가차 갔는데요. 어떠셨어요?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재미있는 일? 그 포차 같은 데서 바닷가였는데 네, 포차에서 아침 라면을 먹으려고 앉아 들어갔는데 예, 그 포차 주인이 저를 알아보고 오, 첫 마디가 예. 뭐라고 묻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던가요? 의원님, 음. 윤석열은 언제 물러갑니까? 바로. 언제 물러가는지 그게 시골 바닷가의 민심이에요. 시골 바닷가의 네. 민심도 아마도 뭐 최근에 지지도가 좀 또 올라갔다고 조금 올라갔다고 하지만 그렇다. 네, 바닥 민심은 음, 여론조사보다는 더 저는 나쁜 그렇죠. 것 같아요. 여론조사는 그렇습니다. 네. 대답하는 사람들의 그 내용만 반영이 되니까 그것도 느끼고 오셨군요. 그 네. 사이에. 네. 자, 근데 저희 들어오시면서 의원님이 좀 화가 좀 나셨더라고요. 보니까 왜 화가 났나 들어보니까 어제 국회 법사위 그 상황 좀 보시면서 좀 화가 나신 것 같은데 한동훈 어제 법무장관의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박 기자는? 저는 정말 잘 빠져나간다. 음. 이 하나랑 음.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들이 좀 더 날카롭게 질문했으면 음. 어땠을까? 두 가지 제가 좀. 화가 난 거는 네. 어제는 한동훈의 날이었어요. 한동훈의 날이었다. 예. 싸우려고 작정하고 들어온 싸움 딱 한동훈이가 네. 완성한 날입니다. 아하. 이거 완전히 도발하려고 작정을 하고 왔어요. 예. 최강욱 의원하고 말 실랑이 벌이는 게요. 물론 물론 장관이 자기의 소신과 네. 자기 의견을 좀 뭐 주장할 수도 있고 그 주장이 과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제 그런 한동훈과 최강욱 의원 간의 그 실랑이는 네. 굉장히 이례적인 작정을 하고 의원을 공격하고 물어뜯잖아요. 반박하고 말을 심지어 끊고. 의사진행 발언은 동료 상대방 의원들조차도 의사진행 발언 시간에 끼어드는 거는 대단히 결례이고 아주 그렇죠. 심각한 도발이거든요. 네. 그런데 장관이 최강욱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한동훈 장관이 끼어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것도 좀. 최강욱 의원을 자꾸 또 약을 올리잖아요. 최강욱 의원이 피가 뜨겁잖아요. 네. 예. 그래서 참 안타깝고 화가 났어요. 음. 거기다가 자 최강욱 의원하고 신랑이 벌리다가 그 다음에 법사위원장이 뭐 중재하는 척하면서 네. 한동훈 편을 이제 살짝 이제 들면서 무마를 시키잖아요. 김도우 위원장이. 그러면은 다음 질의 순서인 민주당 의원이 다시 그걸 낚아채가지고 위원장 그 뭐 하는 짓이냐? 에? 저렇게 의원한테 대놓고 도발을 하는데 네. 사과를 의원이 한 장관한테 위원장이 사과를 요구를 해서 사과를 받아야 될 위원장이 편파적이지 않느냐? 네. 위원장 사과하시고 또 한동훈에게 사과를 받아내라. 이런 식으로 역공을 또 해야 되는 겁니다. 의원들이. 네, 그런데 엉뚱한 다른 질문을 해버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이 기가 자꾸 살아나는 것이죠. 이게 팀 플레이가 안 되는 거구나. 어제 제가 딱 보니까 팀 플레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질의하기 전에 의원들이 좀 모여가지고 전략도 좀 짜고 그렇죠. 어떻게 예. 나올지. 예, 급소를 정해서 자, 이 급소를 한 3명 정도 1, 2, 3 계속 이어가자. 그러는 과정에 또 장관이 말실수도 하고 헛발질도 하고 그러거든요. 예. 그걸 또 다시 낚아채가지고 또 다시 공격하면서 장관을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죠. 결국엔 어제 우리의 목표는 시행령 가지고 장난친 한동훈의 사과를 받아내는 것이고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는 게 우리의 목표였고 반면에 한동훈의 목표는 뭐였겠습니까? 시행령 논란 이걸 덮고서 말싸움으로 물타기 해버리는. 그래서 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볼 때는 시행령 논란은 별로 안 보이고 한동훈 최강욱 말싸움 한 것만 보였어요. 그것만 보도가 많이 됐어요. 제가 볼 때는 한동훈의
의도였고 전략이었다고 봅니다. 오히려 한동훈 장관의 전략이 그래서 한동훈이가 저는 더 어제 지나요. 한동훈 장관이 어제 이겼다고 봅니다. 근데 앞으로가 문제인데요. 네. 일단 한동훈 장관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뭐 네. 차기 뭐 대권 준비도 하는 것 같고 그 전에 뭐 국회의원 출마도 할 것 같고 딱 뭐 저희들 초계 네. 이게 밟히거든요. 뭐 냄새가 장관 팔팔 나지 하다가 않습니까? 총선쯤에 물러나서 총선 출마하고 정치인을 아마 변신. 한동훈의 정치 시나리오는 네. 보수로부터 지지받는 각광받는 네. 환호받는 그런 이제 장관으로 성공하고 그 다음에 총선 22대 총선 출마 네. 그 다음에 대권 그런 정도의 시나리오가 보이거든요. 대권까지. 예, 물론 본인은 부정하겠지만 네. 그 뭐 인정하는 그럼 사람이면 바보죠. 없겠죠. 예. 그죠? 예. 그래요. 자 한동훈은 앞으로 더욱더 싸움닭으로서 싸움닭 투개 네. 투개라고 봐야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싸움 걸어오면은 딱 그걸 물고. 무릎 뜯는 그걸 계속 이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말리지 말아야 되죠. 말리는 순간 한동훈 키워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윤석열이가 대통령까지 된 거 아닙니까? 아. 자 일단 우리 의원님들이 예. 각자 논리적이고 법적인 준비를 잘 해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보다는 네. 논리와 법으로서 한동훈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만큼의 아. 공부와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요. 예. 첫 번째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된다. 준비. 두 번째 각각의 준비된 걸 가지고 팀 플레이를 해야 돼요. 아무리 견고한 장관의 논리라도 우리 야당이 1타, 2타, 3타 팀 플레이 세 분만 팀 플레이 하면은 무너뜨려지거든요. 그렇죠. 이 사실 질의 시간이 길지가 않기 때문에 잘 요약을 하고 이 쟁점을 잘 파악해가지고 질문해야 되고 그 이어져야 된다 계속. 네, 그 두 가지를 잘 해야 되고요. 준비와 팀 플레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어제 한동훈의 저 기세를 한번 꺾어 놔야 돼요. 그래서 다음 법사위원회 열릴 때는 네. 어제 한동훈의 그 바른 태도와 답변 내용 이걸 가지고 사과를 요구를 해야 됩니다. 아. 네. 그리고 과음질할 필요가 없어요. 네. 네. 아주 차분하게 무거운 내 말 수용 안 하면은 네. 죽는다. 어? 나 뒤집어 버린다. 그런 아주 결연한 네. 그러나 차분하고 묵직한. 그럼 딱 그런 아주 낮은 톤으로 쫙 상대가 겁을 먹어요. 그래서 사과를 요구해서 다음 상임위에서 한동훈의 사과를 받고 길을 꺾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를 제가 네. 기동민 간사한테 야 어제 정말 화가 나더라. 니들 이렇게 좀 준비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 팀플레이 해야 된다. 네. 사과 받으라. 요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기동민 간사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또 안 받아요. 전화 안 받아요. 이따 꼭 통화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한동훈 장관이 계속 이제 국회에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마다 어제 같은 일이 반복이 된다면 핵심은 찌르지 못하고 계속해서 말싸움으로 언론 보도가 되는 상황이 그렇게 이어질 거다. 어제 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 되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 싸움닭을 워낙은 이 싸움닭은 아주 그 독사 같은 그런 아주 도끼로 이 싸움닭을 잡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 정도의 야성을 가진 우리 야당의 그런 그 화력이 지금 좀 모아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싸움당하고 지금 싸우면은 우리가 손해죠. 이걸 좀 한번 강의를 한번 하시겠네요. 의총에서 의원들을 향해서 각자 분들 따라 하시겠지만은 뭐 오마이 듣는 분들은 제 말에 좀 수긍을 하실 것이고 뭐 의원은 결국은 각자 책임입니다. 네, 아유 뭐 아마 저희 시청자분들이 이 안민석 의원 이제 발언을 보시고 이 링크를 보내실 것 같아요. 의원님 보세요. 지역구 지역 의원들한테 보내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또 한 가지 말이에요. 네. 이건 뭐 굳이 이제 법사에 관련된 건 아니지만은 지금 특별감찰관 청와대 특별감찰관이라는 게 대통령 그 직계 배우자부터 해가지고 직계 그리고 이제
네. 부인까지를 이제 말하면은 나쁜 짓 하지 말라고, 딴짓 하지 말라고 감시 감찰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김건희 여사, 우리 앞으로 그냥 김 여사라고 하겠습니다. 예. 김 여사가 예. 하도 지금 사고를 많이 치니까 어. 우리가 야당에서 네. 특별감찰관 제도 이걸로서 이 문제 한번 맞아요. 해결하라 그런 얘기 제안하지 했었죠. 제안하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 청와대가 그래도 비교적 이 문제만큼은 음. 청와대도 얼마나 머리 아프겠습니까? 이건 좀 긍정적으로 지금 받아들일 태세예요. 근데 그러면서 꼭 꼬리를 다는 게 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그랬죠. 그랬죠. 아니 문재인 당신들 정부에서는 5년 동안 안 하더니 왜 우리한테 하라고 그러냐. 네. 지난번 안 한 거에 대해서 사과해. 먼저 사과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네. 왜 안 했냐를 우리가 설명을 아무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맞아. 그 얘기는 안 나온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잘. 일단 네. 공수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기로 한 거예요. 예? 맞아요. 그래요. 공수처로 예, 예. 이 공직자들 그러니까 일단 문제들. 우리 그러니까 공수처를 통해 제가 다 정리를 할게요. 네. 청와대와 우리 당시의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가 첫 번째였어요. 예, 공수처 이게 만들어지면은 이런 친인척 비리 네. 이 문제까지도 다 이제 커버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래서 공수처 만드는데 집중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특별감찰관 제도를 안 만드는 게 아니라 공수처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특별감찰관 제도를 둔다. 그렇게 우선순위가 둔 건데 나눠져 있었던 거죠. 공수처를 만들고 난 다음에 여야 관계가 쑥대밭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국회에서 합의를 못해서 그런 여건이 못해가지고 안 한 것이지 저희들이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는 이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러지 설명이 없어요. 네.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한 게 지금 논란되고 있는 당헌 당규 80조 있잖아요. 네. 자, 어떻게 보면은 부정부패 연루돼가지고 의원이 기소당하면은 그 의원에 대해가지고 뭐 당무정지 시킨다는 네. 거 얼핏 보면 상식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 혁신안으로 사실은 2015년에는 그런데 그 혁신안이 네. 그 당시에 그 계셨던 김상곤 위원장하고 조국 그 교수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네. 어떻게 해서 그게 80조 그게 들어갔냐? 네, 네. 혹시 아세요? 글쎄요. 그때 혁신을 위해서 당의 이제 혁신하는 모습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그러니까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으로 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알려 있죠. 정치 평론 에이스 기자로 진입 단계에 있는 박정우 기자도 이걸 모르잖아요. 거기에 들어간 배경이 네. 안철수의 강력한 요구였답니다. 아하. 정 말하자면은 이 80조는 안철수가 만든 규정이라고 보면 안철수 됩니다. 요구 아니다. 네. 그게 받아들여진 거다. 그거 가지고 이제 안철수가 덫을 놔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거 가지고 아하.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 그렇죠. 이것을 네. 왜 15년도 혁신위원회가 80조 이것을 넣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데 마치 우리 자기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물론 뭐 지금은 검찰공화국 시대가 되어서 네. 그때하고 상황은 틀리다고 저도 그렇게 지난번 방송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지만은 네. 내막을 알아보니까 근본적으로 보면은 안철수의 요구였던 그랬던 거라고요. 이것도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주당의 혁신이라고 하지만 결국 거슬러 올라가면 안철수 의원이 요구했던 그게 이제 그렇죠.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게 좀 민주당의 뭐 혁신과 민주당의 원래 생각과는 차이가 있는 거다. 뭐 이것도 뭐 원론적으로는 괜찮죠. 네. 괜찮은데 근데 이제 정치인의 부정부패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이거든요. 다 걸면 다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치인의 행위라는 네. 것이 기소된 건 전부 다 부정한 일이고 또 비리에 관련된 부정과 비리라는 게 해석에 따라 가지고 얼마나 광의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검찰의 잣대니까요. 네, 그렇죠. 네네. 기소 여부를 결정하니까. 특히 이제 검찰공화국 시대에 안철수가 요구해서 만들어진 이 80조를 삭제하는 것은 당연한데 우리가 이 배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오늘부로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게 안철수 네. 요구에 의해서 80조 만들어졌구나. 그 확실히 알 수 있게. 네. 네.
그러니까 알려드리는 특별 겁니다. 감찰관 문제도 그렇고 언론에 보도되는 바에 따르면 마치 민주당이 5년 동안 안 하다가 이제서야 이제 정권 바뀌니까 부랴부랴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그게 아니다. 이 말씀과 함께 당헌 80조 얘기도 하셨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동훈 장관 얘기부터 쭉 정리를 해봤어요.